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버스 모기지 받으면 은행이 집을 소유한다, 은행으로 집이 넘어간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오해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셔도 은행이 집을 넘겨받지 않습니다. 은행으로 집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만 일반 모기지와 똑같이 담보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겁니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도 그 집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을 파실 수가 있습니다. 집을 팔 때 그러면 은행에 어떤 조건이 있냐? 조건이 없습니다. 일반 용자와 똑같이 본인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집을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페널티, 벌금도 없습니다. 은행의 허락을 받는다든가 은행으로부터 어떤 절차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시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실 수 있고 벌금 없이 페널티 없이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해를 하시는 게, 그렇다면 내가 생전에 집을 팔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부부 두 사람 다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집이 은행을 가져간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셔도 두 분이 사망하신 다음에 은행이 집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정하신 분이 처분을 하시고 리버스 모기지로 쓰신 금액과 이자를 계산해서 지불한 다음에 그 남은 에퀴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큰 오해를 정리드리면, 첫 번째, 연쇄 반응입니다. 첫 번째,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도 집은 은행이 넘겨받지 않는다.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 의지대로 집을 팔 수가 있다. 벌금 없이 팔 수 있고, 또 생전이 아니고 사후 부부 두 분이 다 사망하시더라도 지정하신 분이 그 집을 처분해서 리버스 모기지로 사용하신 금액과 이자, 금융비용을 환산해서 계산하신 후 남은 에퀴티를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간접적인 상속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이지만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냐? 일반적으로는 사회보장 혜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소득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계신 자산을 빼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소셜연금을 받는데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메디케어 상관없으십니다. 메디켈은 약간의 조심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전문가들과 상담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리버스 모기지로 받으시는 돈은 인컴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에서 돈을 빼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인컴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에 소득세, 인컴 텍스를 내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돈을 받으시는 경우, 매월 받거나 한꺼번에 받거나, 이것은 이자 상승 부분에 대한 것은 소득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지만 리버스 모기지는 소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컴을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그렇다면 리버스 모기지를 적합하신 분이 누구냐? 그 대상, 최적의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에 캐시플로우, 매달 인컴이 부족하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집이 갖고 계신 자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생전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에퀴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현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계산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집이 평생 이 현재의 집에서 거주할 계획이다. 은퇴를 하시고 집을 이사 가거나 다운사이징을 하실 의사가 없고 현재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서 평생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그 집에서 에퀴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지금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자산들로 돼 있다 그러시면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처음부터 약속된 금액을 보장받고 언제든지 그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리버스 모기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적합하신 경우에는 첫 번째,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려고 하는 집에서 앞으로 평생 사시겠다, 그런 경우. 두 번째, 그 집의 액기리를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다. 생활비든 비상금이든 의료비든 아니면 다른 자산이 전부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이라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 그럴 때 집에 있는 액기리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많은 사례는 캐시플로우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변천사, 그리고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오해, 간단한 개념 설명, 그리고 적합하신 최적의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리버스 모기지 상품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버스 모기지는 모기지의 일종인데 이자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한국 분들이 가장 센서티브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이자가 변동이자와 고정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자와 고정이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고정이자는 현재 내가 융자 밸런스, 집에 있는 융자를 갚고 평생 페이먼 없이 살겠다 하셨을 때 고정이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이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집을 구입하실 때 리버스 모기지도 주택 구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하실 때 고정 프로그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는 그렇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리버스 모기지 프로그램에서 고정이자는 단 한 번만 펀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돈을 받고 끝날 때 그때 고정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래에 내가 돈을 매달 혹은 필요할 때마다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변동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매월 페이먼을 받으실 때, 그리고 필요할 때 돈을 받으실 때. 그래서 먼틀리 페이먼트 프로그램과 리버스 모기지의 라인 오브 크레딧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때는 변동이자만이 적용됩니다. 그때는 고정이자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리버스 모기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기지는 모든 파이낸싱은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돈을 받는 경우에는 모두 변동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리버스 모기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파이낸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이자에 따라서 리버스 모기지 받는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그럼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해서 받으시고 그 현금, 액기리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 페이먼트 방식. 이건 평생 동안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지불하는 것입니다. 100세를 사시던 150세를 사시던 처음부터 정해진 매달 받는 금액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테뉴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평생이란 뜻이죠. 이거는 정부가 그 페이먼트 자체를 보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매달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 액기리를 현금으로 필요하지만 매달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어떤 때는 1년에 서너 번, 아니면 또 몇 년 쉬었다가 내가 정해놓은 시기에 돈을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 오브 크레딧은 돈을 찾으시는 횟수나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시불입니다. 럼썸이라고 그러는데 고정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찾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찾을 경우에는 아까 정부가 제한사항을 뒀다고 그랬죠.
그래서 first year를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시불은 금액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적을 수가 있다.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은 개념을 설명하니까 제가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불은 금액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적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